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과 국민의힘 탄핵파에 의해 탄핵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출판기념회에서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를 다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워딩을 깔고,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다라며 선거의 여왕답게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으며 1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참석한 출판기념회, 유영하 변호사가 눈물을 흘린 사연, 또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을 박살냈으며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음, 박근혜 대통령 건재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부끄러운 일 없어. 문재인 정부 굴종적, 유영하 눈물 흘린 사연. 대구에서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판 기념회 10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몰려 윤석열 대통령 화한 직접 보내. 제가 돌아봐도 재임 중에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일 대구 수성구 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판 기념회에서 감옥에서의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한 희망이 무엇이었나 라는 참석자의 질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좌중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가 눈물을 흘렸으며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했지만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재기를 알렸습니다. 1000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행사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빼곡히 자리해 그의 여전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22대 총선 달서구 갑에 도전장을 낸 유영하 변호사와 허헌재 전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 김관영 전 경북도지사와 서상기 전 위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역 위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인 정치 행보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 이번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가 확실하다라고 정치권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장 정중앙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이
눈길을 끌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약지회 등의 화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린 머리에 검은 재킷, 흰 바지에 수수한 복장으로 큰 박수와 환호성 속에 입장했습니다. 그간의 건강관리와 재활, 식물 가꾸기 등 일상을 나지막히 전하던 박근혜,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 사드 배치 등 외교적 성과를 밝히면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하려면 합의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합의가 있기까지 마쿠에서 실무자들이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문구, 자구 하나하나를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위안부 합의는 최선이 아니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번복한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 어떤 나라가 한국을 신뢰하겠습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했고 미국도 강력히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탄핵을 앞두고도 제가 소임을 다하려 했던 것이고 그 협정이 맺어지고 감옥에 가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물론 중국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간 관계라는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도 국익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 뜻을 관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넓지도 않은 어깨에 5천만 국민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문재인 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생활 내내 곁을 지킨 유영하 변호사는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유영하 변호사는 돌아보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때론 아주 멀리서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격정에 쌓인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바라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라며 유영하 변호사를 거들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눈물을 닦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변호인단이 부족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프로텍트, 보호 못한 죗값을 저희가 두고 치러야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는 8시간이 넘는 영장 신문을 거치고 영장 발부를 기다리면서도 보통의 사람들은 초조하고 두려울 텐데 아무 일 없는 듯 박근혜 대통령님은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영장 발부 소식을 말해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이 어둠의 과정이 반드시
지나가리라 확신하고 계셨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 과정에서의 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받을 모든 대우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정윤회와 관련된 각종 루머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루머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데 제게 주로 제기된 건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됐습니다 라며 제가 미연이고 여성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선 경선 때 제가 네거티브를 총괄했는데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후보에게 직접 여쭤보았더니 박근혜 후보께서 그럼 DNA 검사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DNA 얘기가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시간대별 행적이 다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정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장내에서는 또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과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